나는 오늘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원리로 명상이 좋다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매일 하고는 있는데 삶에서 잘 와닿지 않거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상이 왜 꼭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명상을 통해 번아웃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무엇보다 일상에서 나 자신을 잘 돌보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 책은 명상과 함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고 자신을 잘 돌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설렘 출판, 경서윤 지음, 나의 하루는 명상에서 시작된다 입니다. 번아웃 직장인에게 필요한 마인드폴리스 명상 습관. 매일 운동하듯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하루 10분 명상 루틴이라는 부제가 붙은 나의 하루는 명상에서 시작된다. 경서윤 작가는 자신의 삶에서 우러난 경험을 인생, 마음, 건강의 관점에서 찬찬히 이야기하듯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팽팽한 마음을 가지는 명상 훈련법은 그 효과와 실용적인 측면에서 단연코 돋보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본문 내용 중 챕터 5, 온전히 나답게 내 삶 꽃피우기, 마음 정원 가득 꽃피우기 꼭지를 낭독합니다. 나를 지키며 사람들과 관계 맺는 연습. 우리는 이제까지 나 자신을 만나는 마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들, 연인,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등 생활 반경에서 여러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특히나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 기쁠 때도 있지만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장에서는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마주해 봅니다. 또 단지 혼자 있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과 연결되어 봅니다. 나를 넘어 세상과 따뜻하게 연결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매일같이 얼굴을 보는 사이일수록 거슬리고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산다면 가족이 그렇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으로 소리 지르며 싸울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에게 핀잔을 듣거나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속상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동료가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면 어떤가요? 계속 곱씹어 떠오르면서 억울하고 분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되받아칠지 이리저리 생각해 보기도 하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안전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시 한번 나를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하기보다는 괴롭다면 그 또한 배우고 깨닫는 기회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내가 고통스러운 순간을 포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나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외부적 요인보다 내면의 원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이미 있던 상처와 고통이 건드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거절당했던 기억,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등 고통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상대에게 기대했던 욕구,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도 짜증이나 화가 올라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될 때 고통스럽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짜증과 불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통해 내면의 고통이 건드려질 때 인간 관계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나를 괴롭히지 않는데 이유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안에 그림자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숨기고 싶은 자신의 열등한 인격을 그림자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어떤 인격이나 행동을 보고 유난히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경험을 해보았나요? 자신의 그림자가 그에게 투사되어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면도 있구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들여다보지 않으면 투사될 때마다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 괴롭습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잘 돌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관계에서 자극받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마인드풀니스는 삶의 모든 면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인드풀니스 모드를 켜봅니다. 관계 속에서 알아차림을 온한다는 것은 마인드풀니스 모드를 켜라는 말입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알아차림은 더욱 필요합니다. 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해 보세요. 바로 반응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멈추고 감정, 몸의 감각을 살펴보세요. 자신을 돌보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가운데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주로 무엇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지도 알아차려 봅니다. 앞에 명상 연습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아가는 힘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알아차리는 능력도 향상되고 공감할 수도 있게 됩니다. 판단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그 사람과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판단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내 기준으로 이리저리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당신의 기준일 뿐이라는 걸 알아차려 봅니다. 사람들을 판단하는 성향이 굳어지면 상대방의 장점이나 재능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단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상대에게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문제는 알아차리지만 바로 반응하거나 판단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놔보는 것입니다. 종종 다른 사람을 자기 식대로 바꾸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원래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꽤 오랜 시간 적응하느라 힘들 것이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든데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다른 사람을 확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사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상대방을 내 식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도 바라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봅니다. 잘 해보려고 신경 써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도리어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나요? 결과는 안 좋았지만 당신의 의도만큼은 잘 해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선 결과가 안 좋아도 선한 의도였다면 괜찮다고 해줍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그 사람의 의도는 알지 못한 채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서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기로 작정하고 그 말을 한 것인지 의도부터 살펴봅니다.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부딪힘은 대화에서 일어납니다. 위의 3가지 마음가짐과 함께 대화를 해보세요. 판단 없이 알아차리면서 열린 마음으로 듣고 상대의 의도도 알아차려 봅니다. 평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대라면 자신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대화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건강하게 의사소통하기. 대화를 할 때 서로의 힘든 점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게 됩니다. 알아차림 가운데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봅니다. 그 사람의 감정과 의도,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감정, 의도,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표현합니다. 이때 나 대화법이 도움이 됩니다. 알아차리면서 이와 같이 대화하면 의견이 맞지 않아도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괴롭힌다거나 자기만 맞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대화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알아차리고 객관적으로 보고 선택하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흔히 명상을 하면 대화도 더 착하게 해야만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로 해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상황과 상대에 따라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아차림과 함께하면서 거절해야 할 때는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가 두려워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며 혼자 고립되는 경우도 있지요. 나만 못난 것 같고 나만 소외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들과 나는 분리된 다른 존재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실은 공통점이 더 많다는 걸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도 나처럼 사람이고 생각도 감정도 있다는 것을요.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다는 것도요. 수업 중에 오늘 스트레스 받은 분 계신가요? 하고 여쭤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걸 알고 나면 서로가 위로가 된다며 웃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우리는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불안해서 누군가를 꼭 곁에 두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의 외로움,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난다 한들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24시간 붙어 있지 않는 한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질 테니까요. 24시간 붙어 있는다 해도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외로울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고 사랑하며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면
더 건강한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소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나를 지구에서 살아가는 한 존재로 인식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지구라는 같은 배를 탄 존재입니다. 분리되고 경쟁하고 시기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운명 공동체인 셈이지요. 명상이 깊어질수록 서로가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도요. 우리가 지구상에 같이 살아가는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서로 관심을 갖고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고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자해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 모든 존재에게 사랑으로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 자해를 보내볼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상처가 많은데 책에서 나의 내면부터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존중할 때 상대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정원의 잡초가 제거되고 상처받은 뿌리가 치유되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개선되기도 합니다. 꼭 붙어서 서로 찌르는 나무였다면 개개인으로 온전하면서 서로에게 안전한 거리도 알아차려 보세요. 서로를 위해 마음을 나누고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건강한 관계가 되어 함께 손잡고 숲을 이루어 갑시다. 우리가 함께 행복하기를.